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기 보시면, 로로로라고, 아로, 영어 적히신 닉네임 있죠? 저분이 항상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는 분입니다. 자, 질문을 보내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공무원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일하는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데 저 말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공무원이란 직업이 잠깐 하다 나오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 공무원은 몇 년 하다 나오시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공무원이란 직업을 갖겠다는 것은, 네, 이 직업으로 내 먹고 사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왜냐? 아시잖아요. 정년 보장. 그래서 뭐 경력인 이런 거를 사회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할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고요. 보통은 생각해봐. 호네스트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경력 자체가 사회에 써먹을까를 굳이 그렇게 고민하진 않죠. 현직에 계신 분들은.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분야나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를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철밥통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철밥통. 물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가실 분들,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죠. 네.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내가 여기서 일한 걸 가지고 혹시 써먹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데, 근데 정년퇴직 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 경력을 써먹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정년을 마친 경우에도 고위직 출신이 아닌 이상 뭐 9급으로 해서 시작해서 6급으로 끝난 분들은 경력 인정을 못 받아요. 못 받고 공직생활과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왜 공무원 전년퇴직하고 나서 이제 노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 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노가다판 일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면 이제 뭐 공무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게 경비예요, 경비. 경찰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경비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경비. 네. 뭐 경비 일하는 것 자체가 경력에, 공무원 이제 경찰적 경력이 있으니까 뭐 써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없어도 일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경비 일은. 네.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년을 채운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네스님이 경찰대나 경찰 간부로 해가지고 뭐 지방경찰청장까지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못해도 한 서장까지 했다. 총경에서 마쳤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사회에서 이제 뭐 사기업 같은데 뭐 감사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 대부분은 9급 아니야, 9급. 경찰도 순경 아닙니까? 순경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은 경감 달고 나오겠죠. 옛날에는 경감도 못 달았죠. 호네스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경위 퇴직이었습니다. 경위 퇴직. 아주 더 옛날에는 경사로 퇴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인사적치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급 정년으로 해가지고 경험까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경찰도 대부분 경감에서 퇴직합니다. 그나마 지금 나아진 게 경감이에요. 예전까지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위로 퇴직하신 분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명영역 인증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경찰대나 경찰 간부 해가지고 지방경찰청장 정도 된 사람들, 국장까지 가신 분들, 그분들이야 좀 경력 인정받아가지고 교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교수나 기업의 감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예. 아무래도 이름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왜, 이거 군대랑 똑같은 거야. 군대도 보면 있잖아요. 별 달고 나오신 분들은 사회 나와서 관직 같은 거 뭐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대위나 아니면 소령하신 분들은 사회 나와 소일거리 합니다. 전혀 군대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요해요. 어느 출신이냐, 어디까지 하고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일반 사회랑 이 공직 사회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중령은 동대장 하지 않나요? 그 동대장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석규님. 사람들이 웃긴 게 예비군 동대장은 그냥 뭐 그냥 아무나 개나서 다 하는 줄 아는데 그 시험 봐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비군 동대장은 중령 출신이 아니라 소령 출신입니다. 중령 55세, 53세나 50까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돼가지고 굳이 정년 걱정 안 해도 되는 계급이에요. 정년 걱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 대위나 소령이죠. 보통 소령, 제가 알기로는 동대장 하려면 소령 달고 나와서 군무원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하고 공직사회하고 똑같습니까? 물론 저기도 사회입니다. 당연히 시험 봐야죠, 석균이. 이거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야. 검색해보세요. 동대장 검색해보면 군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예비군 교관분들도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예비군 교관분들 보면 약간 나이가 좀 지긋하시나, 그분들 소위 달고 나와가지고, 그, 군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교관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무원 시험 봤을 때 이제 교관이나 이제 동대장 할 때 원래 대의도 시험 응시 자격 보이는데 워낙에 소령 전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소령까지 돼야 군무원 시험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무튼 완전 다른 조직입니다. 이건 아마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아실 겁니다. 세무직이 아닌 이상은 네. 세무직이나 법원직이 아닌 이상 그나마 공무원 경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직렬 중에 하나를 꼽자면 세무직과 법원직 이 두 가지는 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무직 같은 세금관리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세무사 사무직 찾을 수 있고 네. 법원직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시험 같은 거 응시할 때 좀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직렬은 솔직히 말해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은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무나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가 사회 나와 써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호네스트님도 지금 보시면 캐드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내 딴에는 그래도 조직에서 인정받고 전문적인 하더라도 일반 사회로 갔을 때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인정해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캐드 공부라는 게 솔직히 경찰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1도 상관없어요. 네, 완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퇴직을 한 5년 정도 앞두신 분들이 요즘 막 기술 배워요. 뭐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격증 따고 기술 같은 거 배우고 아니면 사업 같은 것도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농사에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땅 사가지고. 네, 난 정년 퇴직하고 나서 고향 땅 가가지고 식물이나 키우고 작물이나 키우고 싶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많아, 그런 분들, 의외로. 왜냐하면, 지금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 대부분 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지금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원래 대구가 고향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어디냐 하면 이제, 뭐 청도, 아니면 뭐 의성, 군위, 안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고향이.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이제 나가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 해가지고 대출 좀 받은 다음에 집 지어가지고 그냥 고추나 좀 심어야겠다. 이런 분들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촌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근데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좀 얘기가 틀리겠죠. 제가 알기로는 기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완전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어. 예. 써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거죠. 공직사회에서 배운 이 지식과 노하우가 사회에서 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까 제가 사무직과 법원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답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쪽 직업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야. 호네스리도 그런 거죠. 내 직무상으로 내가 이쪽에서 베테랑이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 중에. 아무리 공무원 조직에서 내가 오래 일했고 한쪽 부서에서 오래 일했다 하더라도 이 전문성이 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특히나 행정직구는 전문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특히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이 가장 약점 중에 하나죠. 어떤 자기가 일하고 있는 데서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사람들이 일반 행정 제일 무시하죠. 직렬 중에서. 왜 무시합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컴퓨터나 보고 서류나 발급하고 그런 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건 뭐가 기계를 만지는 거잖아요. 기계를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아니면 뭐 전기를 만지거나 그런 건데, 그래서 그냥 뭐 이제 관공서에서 뭐 서류나 발급하고 법령이나 만지고, 예. 결제나 올리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만 하다가 사회에서 나오면 솔직히 좀 힘들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 사기업에서 공직자를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공직자 채용을 기피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로로로님이 잘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공직자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직자분들이 그 일을 얼마 안 하고 그만둔다고 하죠. 그 의원면직이라고 하죠. 요즘 의원면직 하는 사람들 많죠. 경찰도 좀 있을 겁니다. 오네스리님. 아마 서울은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순경의 경우에는 지방이 연구하고 서울하고 이 인프라나 어떤 그런 만족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집니다. 서울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서울의 물가를 경찰의 월급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타진이라고 치면 그래서 서울은 아마 여경도 의원 면직이 좀 있을 겁니다. 남경하고 서울이 채용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티오가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 티오가 거의 수도권에만 거의 60% 이상이 몰빵돼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도 대구 쪽에 합격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아직 의원 면직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예. 이게 좀 경찰은 특히 이 수도권 근무와 지방 근무에 좀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예. 물론 진급을 하기엔 서울이 좋습니다. 티오가 많이 나오고 갈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에 왜 공무원 시험 어렵게 합격해서 들어와서 얼마 못하고 그만둔 사람도 많잖아요. 제 방송에도 의원 면직 관련 고민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경찰은 안 왔어요. 근데 일반 행정하고 뭐 조리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기업을 뚫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냐면, 맞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왜 봅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왜 봐요? 사기업으로 취업이 되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으면 왜 공무원 시험을 봅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공무원 시험 도는 것보다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사무직과 그런 보수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공무원 시험 보는 것보다 그런 회사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기업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스펙과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왜 공무원 시험을 봅니까?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은요, 좀 이 말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좀 뼈가 아플 수 있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사기업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만한 어떤 여건과 스펙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겁니다. 사람 뭐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못 들어갈 만한 스펙과 조건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공무원 시험 봐서 일을 하다가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나왔어요. 안 들어서 나왔는데, 다시 사기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공무원 시험을 이제 치기 전보다 들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어렵고 솔직히 내가 봐도 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 대졸자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내가 예전에 경찰학원 갔을 때도 놀랬던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와, 대졸자가 이렇게 많아?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왜 오는 거지 생각을 했어, 진짜. 물론 이제 재학 중에 휴학기 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경찰 행정학과, 아니 경호학과 출신들. 그 사람들 아니고서는 일반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남자 나이 한 27, 8 이렇게 돼요. 예. 근데 공무원 시험이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경찰 시험 하더라도 2, 3년은 합니다.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물론 1년 안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단계 격차. 근데 소수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데까지, 예, 공부하는 데까지 3년이에요. 만 3년. 그러면 남자는 27에 경찰 시험 준비해서 30에 들어가요. 그럼 근데 호레스리도 아시겠지만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경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개월입니다. 34개월이라고 치면 8달이에요. 네, 보통 경찰학교 이제 교육받을 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8년의 경찰학교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경찰학교 교육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시험 보직 인용이라는 제도가 있죠. 모든 공무원은 시험 보직이라고 해서 발음 잘해야 되는데 시보라고 합니다. 흔히 시보. 짧게 시보라고 하는데 시험 보직 인용이라고 해서 일종의 수습기간이에요. 수습기간. 바로 정식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사회에서 일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는지 적격성이 되는 건지 앞으로 공직사회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습기간 적용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일반직 공무원은 6개월이고 경찰은 1년입니다. 경찰은 유독 길어요. 1년. 그래서 수습기 이제 그 시보 기간 중에 사고를 쳐서 징계를 받으면 답이 없습니다. 파리 목숨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은 대부분 시보 기간에 잘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시보를 버틴단 말이죠. 1년 버티겠죠. 경찰학교 8개월. 그러면 시보까지 버틴다고 치면 32살이야. 맞죠? 32살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둬요.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둬서 나와버리면
한 33살, 34살입니다. 남자 나이. 그러면 33살, 34살에 과연 사기업이 나 같은 사람 뽑아줄까? 나 같은 사람 뽑아줄까요? 공무원 일했다고? 오히려 공무원 일하는 게 사기업에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호네스트리님, 경장 저 친구분도 왜 카페 한다고 했을까요? 사기업 취업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단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분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만둬서 나왔을 때, 내가 여기 공부한다고 사회생활 경력이 아예 없는데, 그렇다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무원 수험생은요, 자격증 스펙이 별로가 없습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스펙 해봐야, 일종 보통, 대형, 워드 1급, 실용글쓰기 자격증, 토익 이게 답니다. 한국사 자격증. 맞잖아요. 보통, 경찰 공무원 시험 치더라도, 일반적 공무원 시험 치더라도 그냥 가산점 채우려고 그거 따는 거지. 근데 그 가산점 채우는 자격증은 사회 나와서 거의 무쓸모에 가깝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외하면. 사실상, 뭐, 실용글쓰기 있었을 건데요, 이거. 보통, 경찰 공무원 시험, 이제, 응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산점 채우려고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사하고 신용글쓰기 자격증이거든요. 한 번 치면 한 번에 뭐 점수 잘 받으면 5점을 다 채울 수 있잖아요. 한국사도 그렇고.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한국사 자격증 시험이 이제 인증제로 바뀌어가지고 필수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자격증들이 사회에 나와 쓸모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사실상. 네, 저는 이거 미리 경험해봤잖아요. 사회 나오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현직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개발을 안 해요. 현직 분들이. 어차피 여기서 쭉 일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전기 산업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안 땁니다. 이런 거 왜 땁니까? 어차피 여기서 쭉 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6년차 경장분이라고 할게요. 저분이라고 지금 6년 동안 일하면서 거의 뭐 일반적인 스펙 같은 거 없어요. 일반 사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 토익이든 뭐든 준비할 거 아니야. 근데 저분들은 아예 없어. 백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일하는 것이 실제 사기업에서 일하는 거 연관성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업의 어떤 그런 인사 담당자나 오너분들은 이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온 사람들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 좋은 공무원을 그만뒀다고?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도 많이 준비하지 않나? 우리 회사에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만둔 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공무원 일을 합격하고 일을 하고 그만뒀다고? 근데 우리 회사에 왜 들어왔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이가 적은 것도 나이도 많고 사회경력 해봐야 공무원 잠깐 일한 거 말고는 없고 뭐 자격증도 이렇다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뽑아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생각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다 합니다. 내가 봤을 때 CEO가 50분 있으면 50분 다 해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보통 40대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예요. 아니, 이 좋은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우리 회사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 텐데. 네. 임사 담당자분들은요, 공무원 시험을 그만뒀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지 박약으로 봐요. 이 사람은 멘탈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데, 과연 여기서 일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 구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공무원 왜 그만뒀냐 묻는 게 1순위. 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잖아. 그리고 공무원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 사회 경력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성이 없어. 이거 어떻게 전문성 잊어버려요? 사회에 맞는 직무가 없다니까 딱히. 공무원 일하는 직무가. 어떻게 보면. 예.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골다빠니. 이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CEO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꼰대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나이 드신 분도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있어. 우리 회사 일할 바에는 공무원 시험 붙는 게 낫지. 요즘에 뭐 중소기업 같은 데 갈 바에는 그냥 뭐 공무원 일하는 게 낫지. 뭐하러 요즘에 뭐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데 공무원들은 뭐 안 잘리잖아.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우리 친척 조카들도 뭐 공무원 시험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괜찮다 하던데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변에. 왜냐하면 오너분이라면 친척들 뭐 자제분들 많잖아. 그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무조건 하나는 걸려.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오너분이면 주변에 뭐 인맥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중에 보통 사장이라고 하면 뭐 공무원 이제 뭐 이제 그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뭐 회장, 팀장 이런 사람도 알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얘기 듣잖아요. 나는 뭐 특별히 뭐 힘든 거 없는데 뭐 우리 좋지 뭐 안 잘리고 뭐 돈도 따박따박 나오고 또 대출도 잘 되고 좋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공무원을 그만뒀다? 그럼 이거를 뭐 요즘에 공무원 많이 들어가도 많이 힘들지. 예. 그리고 좀 더 나쁘게 얘기할까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사기업 일하기 싫었으면 공무원 시험을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사기업 일하기가 정말 싫었으면 공무원 시험을 봤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나왔다. 과연 우리 같은 회사에서 공무원만큼 돈을 못 챙겨주는데 과연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안 뽑힌다 보시면 돼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대기업 중견기업은 사실상 못 들어가요. 나이도 나이고 못 들어가. 중소기업도 안 좋게 봐요. 이거 내가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 뭐 난 합격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 이런 좀 따가운 소리를 많이 받았어. 나는 공부하고 그만두고 이 정도인데 공무원을 합격하고 일하고 나서 힘들어서 그만둬서 나온 사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을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있잖아요. 마땅히 방법이 없잖아.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공무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 아마 공무원 들어오면 다 힘들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도 많고 월급도 작고 어, 욕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 거야. 막상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만족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만두고 그냥 사기업에 들어갈까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학벌이 뭐 서울대나 연고대 저도 나온 좋은 학벌이나 뭐 학점이 좋다거나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거기 계세요. 예. 사기업 뚫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차피 공무원 일 힘들어서 그만뒀던 사람 사기업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좋아하지 않아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나오시는 거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나오거나 손가락 빠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받아줘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